새벽,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멀리서 지나가는 첫 버스 소리, 희미한 도시의 숨결. 새벽 4시 30분.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하루는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아니, 시작이라기보다는 끝나지 않은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드는 시간입니다. 요즘엔 꼭 이 시간에 눈이 떠져요. 알람도 없는데 몸이 먼저 깨어나고 마음은 한참 뒤에 따라오죠. 서연은 상체를 일으킨 채 어둠 속에서 숨을 고릅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남편 도윤은 몇 달 전부터 이 시간엔 늘 방에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이 안 보는 날겠거니 했어요. 퇴직하면 다들 그렇다잖아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 방에서는 매일 이 시간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서연은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걸어가서 문을 열 수도 있었지만 그날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문장으로 완성되지 않은 말.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감정만은 분명했습니다. 사과, 그리고 후회. 그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안하다, 유리야. 유리. 그 이름은 누구일까? 과거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감정일까? 퇴직 이후 우리의 결혼은 큰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도도 배신도 아닌 침묵이라는 아주 조용한 균열로. 이 이야기는 사랑이 식은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잃어버린 두 사람이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새벽 4시, 온 집이 잠들어 있는 시간, 귓가에 시계 초침이 건조하게 울립니다. 요즘 들어 새벽이면 자꾸 깹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언가 마음속에서 오래된 짐이 삐걱대는 건지. 방 안의 침대 매트리스가 아주 천천히 눌리는 소리. 서연과 상체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남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이 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하게 새는 불빛 몇 달. 전부터 새벽이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이 오지 않는 나의 문제점으로 생각했지만 그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숨소리. 이어서 낮게 읊조리듯 흘러나오는 목소리. 미안하다. 서연야, 내가. 서연이 들은 것은 아직 정확한 문장이 아니지만 사과의 기운과 낯선 떨림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퇴직 전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정돈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하면 고생시켜 미안했다며 여행도 가고 싶다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1년 그 남자는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서연과 숨을 고르고 중얼거립니다. 사람이 일터에서 이름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걸까? 오전 7시 부엌 냄비에 약한 불이 들어옵니다. 나는 지금도 회사를 다닙니다. 상담센터에서 노년 상담을 맡은 지 8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며 저마다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벽을 함께 살피는 일. 그런데 정작 내 옆집 사람의 벽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써 보지 않은 걸까?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거친 발걸음. 아침은 그냥 건너뛸게. 어제도 속이 안 좋아서. 또 그래요? 요즘 계속 그러잖아요. 병원은 언제쯤?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그저 모르겠다. 몸도 마음도 뭐가 문제인지. 서연은 잠시 말이 막힙니다. 상담자로서라면 분명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올라오나요? 하지만 아내로서 그 질문들은 입 안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나는 너무 오래 질문을 멈췄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결혼의 첫 번째 균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방 문이 닫힌 채 고요합니다. 퇴직 후 남편은 스스로를 잃어버렸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박 팀장, 박 부장이었습니다. 내 남편이기 전에 회사의 사람, 조직의 톱니바퀴, 그리고 그 톱니가 빠져나온 순간 남은 건 공허였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 진동. 서연이 멈춰서서 문을 바라봅니다. 몇 달 전부터 새벽에 울리는 진동음만 처음엔 남편이 뉴스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그 목소리. 미안하다, 유리야.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처럼 낮게 울리는 드럼. 유리, 그 이름이 누구인가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이름이 우리 둘이 잃어버린 시간과 관련이 있다면 나는 어떤 얼굴로 그 답을 들어야 할까? 잠시 정적. 퇴직 이후 우리의 결혼은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소리도 없이 누가 먼저 그 틈을 만든 건지도 모르게 하지만
오늘 새벽 그 틈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 이야기는 외도나 배신 이전에 서로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두 사람이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잔잔한 라디오 엔딩 음악. 이제 시작입니다. 오래 묵혀온 질문에 문을 여는 시간. 남편은 왜 달라졌는가? 그리고 나는 왜 그 달라짐을 외면했는가? 퇴직 후 석 달째. 집은 조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고요는 어디에도 닿지 않는 막막함에 더 가까웠습니다. 남편 도윤은 여전히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출근 루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람은 꺼뒀지만 몸은 정확히 5시 40분에 깨어났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커피는 내가 내려놨어. 평범한 말투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서연은 출근 채비를 하며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 짧은 대답. 그 말에는 예전에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건 자신 때문이라는 걸. 퇴직 후 도윤이 가장 어려워한 건 하루를 설명할 언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분주한 현직 전문가였습니다. 회의, 일정, 클라이언트 상담 집에 돌아오면 이미 기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도윤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서연의 질문은 의례적인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손에 든 머그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고 산책 갔다 오고. 그래. 응. 그 그래라는 말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작은 금처럼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면 전환. 도윤 독백. 회사에서는 김 부장님이었지만 집에서는 이름 한 글자만으로도 호칭이 끝났습니다. 퇴직 후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일은 떠나도 일 때문에 유지되던 인간의 형태는 그냥 사라지는구나. 지금 나는 하루가 지나도 나라고 부를 만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도윤은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다 멈췄습니다. 뉴스, 홈쇼핑, 여행 정보 프로그램. 어떤 화면도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현관 도어락 열리는 소리. 퇴근한 서연.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말했습니다. 네. 팀장님, 내일 오전 안건 정리해서 드릴게요. 도윤은 잠시 멈추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만큼은 일 얘기를 내려놓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일을 쉼처럼 들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녁은 먹었어? 말끝의 호칭이 언제부터 씨가 되었을까? 그냥 간단히. 그래. 나도 대충 먹고 들어올게. 대충, 간단히, 그래. 그 흔한 단어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감정이 아닌 거리를 정리하는 기호처럼 변해갔습니다. 장면 전환, 부엌, 늦은 밤. 서연이 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도윤은 놀랐습니다. 서연이 먼저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겪는 거잖아. 응, 그렇지.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는 걸 서로 피하고 있다는 걸. 서연은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꺼냈습니다. 혹시 재취업 생각은 안 해봤어?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 나이에 어디서 받아주겠어. 요즘은 재취업 프로그램도 많다던데.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검토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도윤 독백. 관계의 균열을 인지하는 순간 그날 새벽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재취업 얘기를 꺼냈던 건 배려였을까? 아니면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멈춰있는 사람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걸까? 서연은 잠든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모르는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무너지는 건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매일 몇 밀리미터씩 벌어지는 이 침묵 때문이라는 걸. 퇴직은 직장에서의 끝이지만 관계에서는 역할의 증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할을 잃은 사람은 사랑의 언어도 함께 잃습니다. 두 사람의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넉 달째 도윤과 서연 사이에는 작은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소리도 없었고 선언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상의 빈틈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식탁의 균열. 아침 식탁은 예전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빵 2장, 계란 프라이, 김이 몰아고르는 커피. 하지만 자리를 둘러싼 분위기는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때? 서연이 묻는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지금은 도윤의 하루에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고 집안일 하고. 도윤은 짧게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짧은 대화로 끝이었습니다. 말 뒤에는 아무 감정도 붙지 않았고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동작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퇴직 후 집안일을 조금씩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도 새 역할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역할이 자신을 작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기를 밀던 도윤은 문득 멈췄습니다. 서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다시 해야 하잖아.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부족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직장에서 수십 명을 관리하던 사람은 이제 집안의 작은 판단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소기 전원 끄는 소리, 조용한 집 안에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 걸까? 서연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피곤함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은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프로젝트 리더 싱크회의 내일 오전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버티고 왔는데 도윤 씨는 오늘을 어떻게 보낸 걸까? 아니, 그런 생각부터 내가 잘못된 건가? 서연은 자신이 도윤을 평가하듯 바라보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부부라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서로 다른 속도로 도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결정적 사건.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소한 일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참기름 지난번에 맛 없었잖아. 아니야, 그건 들기름이었어. 아니라니까 그때 내가. 말투가 서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됐어. 그 한마디는 단순한 포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 보이지 않는 거리. 거실에서 TV를 보던 도윤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조금 피곤한 시기인 것 같아. 나 때문이지.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 나는 더 바빠졌고 너는 반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짐짓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허무함이 밀려 있었습니다. 역할을 잃은 사람이 겪는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레이션, 균열의 형태. 부부 사이의 균열은 종종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는 감정, 서로 기대하지 않으려는 마음, 서로를 도우려다 오히려 상처만 남기는 행동.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쌓여 사랑의 모양을 천천히 바꿔놓습니다. 퇴직 이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먼저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도연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서연의 하루는 조용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현장에서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을 쪼개며 살아가는데 집에 돌아오면 도연은 묵묵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정리 중이야.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말이 더 이상 예전처럼 믿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일터에서 지친 채 돌아오면서도 밥상을 차렸고 도연은 그 자리를 어색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서로의 말투는 점점 짧아졌고 하루의 온도는 미묘하게 식어갔습니다. 라디오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을 깔고 서연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퇴직은 도연에게 쉼이었지만 내게는 새로운 부담의 시작이었어요. 일이 내 자리를 지켜줬던 걸 이제야 알겠어. 같은 집, 같은 시간.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문을 닫는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은 TV를 켜두고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밥 냄새도 사람 목소리도 없는 거실. 그곳에 도연의 한숨만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요즘 나 때문에 힘들지? 서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을 올려놓고 의자에 천천히 앉은 뒤에야 말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낯설어져서.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직 후 채워야 할 시간보다 사라져 버린 역할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사회 한복판에서 뛰고 있는데 자신은 어디에도 이름을 두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고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당신의 하루는 계속 앞으로 가는데 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 서로의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부부는 처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말이 귓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 그 한 문장이 묘하게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스탠드 아래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퇴직이라는 건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던 끈이 하나 끊어지는 일이었다는 걸 서연은 이제야 분명히 실감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말수가 더 줄었더라. 나 때문이지? 서연은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답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 다. 익숙해지지 못한 거죠. 새로운 하루에 도연은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반쯤 섞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예전엔 반가웠는데 요즘은 괜히 눈치가 보여. 당신이 피곤할까봐, 또 내가 더 무거워질까봐.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말없이 금이 갑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향하지 못한 채 단지 같은 집 안에서 서로를 조심스레 헤아리기만 하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보다 더 깊게 마음을 흔든 건 거실에서 들려오는 도연의 낯선 기척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서류철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는 남편의 모습. 퇴직 후 처음 보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도연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내가 너무 무너져 보였잖아.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 작은 일이라도. 서연은 도연의 손등 위에 놓인 연필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씨는 불안정했고 종이는 어지럽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오랜만에 느껴지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멈춰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 당신한테만 기댈 수는 없잖아.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기대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며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이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책임을 더 느끼게 했던 것인지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내 몫을 좀 찾고 싶어. 그 말이 서연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내뱉는 다짐. 서연은 출근 가방을 메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찾아봐요. 우리는 아직 완전히 끝난 사람이 아니니까. 거실의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 오래 닫혀있던 문을 조금은 열어젖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예전 회사 서류 대신 얇은 공책을 펼쳐 무언가를 꾸준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매일 그 모습을 스쳐 지나갔지만 섣불리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속도를 찾고 있다면 지켜보는 것도 함께 사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밤 서연은 주방에서 늦은 설거지를 정리하다 도연의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 듯한 그러나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네, 제가 다시 배우고 싶어서요. 늦은 나이지만 가능할까요? 서연은 손에 쥔 접시를 놓지 못한 채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기력으로만 보였던 도연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방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보자 멈칫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배우려고 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목공 수업이래. 예전엔 바빠서 꿈도 못 꾸던 건데 이제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와 낯설미 동시에 스쳤습니다.
평생을 회사라는 좁은 방 안에서 살던 도연이 갑자기 다른 세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반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멀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작은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제야 조금 나를 찾아보고 싶어졌어. 서연은 미소도 눈물도 아닌 어딘가 중간쯤 되는 감정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당신을 찾는 건 나도 바라던 거였어요. 그 밤 주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복지관 목공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해하며 일찍 돌아왔지만 점차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향기가 그의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첫 작품이야 서툴지만 당신 화장품 넣으라고 만들어봤어. 서연은 그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모서리는 조금 삐뚤었고 칠도 고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도연의 새로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래 쓸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나 자신이 어떻게요? 목공시에 가면 다들 나를 박 선생님이라고 불러. 회사 이름도 직급도 아니고 그냥 나를 부르는 거야. 이상하게 그게 오래간만에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 서연은 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존재했어요. 다만 우리가 서로를 보는 방법을 잠시 잊었던 것 뿐이에요. 도연은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참기름을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물어보고 골랐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맛있었던 거 맞지? 응, 그거 맞아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예요. 고마워 기다려줘서 나를 놓지 않아줘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요. 당신이 먼저 일어서려고 해줘서 덕분에 나도 조금 숨 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마음은 더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도연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목공 수업 선생님이 소개해준 곳이 있어. 작은 목공방인데 거기서 조수로 일할 사람을 찾는데. 서연은 봉투를 펼쳐보았습니다. 작은 채용 공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나이도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안 서.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한번 해볼 게 안 되면 그만이고. 또 서연은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한 달 뒤 도연은 그 목공방에서 일주일에 사흘 오전 시간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내가 만든 책장을 사갔어. 처음으로 내 손으로 만든 걸 돈 주고 사가는 걸 봤어. 그의 눈에는 오래간만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아직 멀었어. 근데 이상하게 뿌듯하더라. 회사 다닐 때와는 다른 느낌이야.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거니까요. 회사 일이 아니라 당신만의 일이니까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목공방에서 일했고 서연은 여전히 상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늘 작업장에서 젊은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은 언제부터 목공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 1년 전에 시작했다고. 뭐래요? 놀라더라 그러면서 말하더라고.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이 묘하게 기분 좋았어.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배웠어요. 사람은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것뿐이라는 걸. 다시 걸으면 된다는 걸. 나도 많이 배웠어. 서연한테서. 뭐요? 기다리는 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이후 그들의 결혼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부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단단했고 더 진실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같은 속도는 아니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잔잔한 라디오 엔딩 음악. 이것이 퇴직 이후 우리의 결혼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이야기입니다.